얼마나 해서 저희가 이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 그러면 이게 인건비란 말을 안 쓰고 용역비. 자, 수정하세요. 용역비. 이거를 500이 아니라 1000만 원. 그 다음에 인건비 자리 포함,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고 용역비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걸 2000으로 2000을 산정할지 얘기하라는 네. 간단한 계산을 해봤는데요. 하루 8시간에 최저시급 그리고 이제 일주일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비교를 했을 때 10명의 그 용역 인원을 이제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473만 2천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5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올리는 건 좀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무슨 일이 있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용역이 만약에 제가 용역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설계 변경을 하거나 무슨 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설계 도면을 나오거나 이런 게 이제 용역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잖아요. 제가 악덕 관리인이고 관리위원이 없을 경우 제가 편법을 이용한다면은 공사성이 1억짜리 공사예요. 그걸 난 수익계약을 하고 싶어. 그럼 이 계약 때문에 무슨 수익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소방 공사 용역을 따로 주고 전기 용역을 따로 주고 뭐를 따로 주고 딱 분리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짜리도 이제 수익계약이 가능하죠. 그래도 되고 이 섹션을 잘라도 돼요. 다양한 방법을 그건 많이 해보셨어요. 근데 그런 것도 감안하세요. 이게 그래서 저도 향동할 때 요거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1000만 원이면은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0만 원으로 들어가면은 웬만한 공사는 다 수익 계약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수익 계약을 할 건지 그것도 입찰할 건지는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 점검업체가 한 달 1년에 용역비가 한 300억, 400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입찰로 갑시다 라고 하면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관리위원회에서 입찰을 간다고 하면. 이거는 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네네. 원칙으로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칙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할 수 있는데, 제 말은 옳지 않은 관리위원회나 관리인만 선정됐을 경우 그런 걸 감안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유찰이 안 되고 계속 낙찰 된다, 그러니까 유찰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유찰을 보는데 가격이 너무 안 맞으면 안에 안 들어오죠. 지금 그 말은 뭐냐면 맨 밑에 당구장 표시해놓고 공주법을 따른다는 것이 그거예요. 두 번 유찰이 되면 가능해요. 수익에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지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1000만 2천원 나름 근거가 있을 텐데 여기 따른데 여기 1000만 2천만 있어요. 나라에서 정한 기준은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근데 이 규모가 있잖아요. 이 규모가 규모가 있어요. 자산 규모, 건물 규모가 공용 건물이니까 공용 건물이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는 거기 정부 단가나 풀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물론 짧기는 해요. 처음에 짧긴 한데, 근데 우리 건물 규모에 따라서 건물이 작은데 2천만 원짜리하고 정말 건물 여러 동 있는데 2천만 원짜리하고 조금 틀리죠. 우리 규모는 지금 한 동이니까 뭔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사 용역도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공기질 이런 걸 한다. 그럼 그거는 너무 또 적은 금액이고 어떤 공사는 또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정한다는 게 사실상 이게 되네요. 지금 만약에 이거 수의계약도 그냥 이거 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거 수의계약 견적을 쭉 받아서 어느 업체가 작성하다 거기서 아마 정할 거고,
뭐 입찰을 그러니까 입찰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하지 애매하실 건데 이거는 가이드를 최대값의 가이드를 정한다는 거죠. 이 밑으로도 입찰을 복수할 수 있어요. 관리위원회가 다 정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방법은.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높여놓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되게 높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평생 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고 몇 명 이런 경우에 제가 아직 그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그 얘기 나올 때 할 건데 한 5명이 조를 짜갖고 그 세력이 들어와서 여기 관리위원회를 접수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규약을 변경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규약을 여기 높여놓으면 땡큐죠.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최소값을 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향동할 때도 요걸 500만 원 넣은 건데 500만 원 솔직히 크거든요. 500만 원이 예에서 봉사를 쪼개면은 이거를 몇천만 원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아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하겠지. 인건비보다는 법에서 수익에 똑같은 걸 계속 한다고 하면 조금 감사가 필요하지. 인건비를 용역비를 바꿀 게 아니라 인건비 따로, 용역비 따로, 그 다음에 자재 포함 공사 따로 이렇게 세 개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물품 구매 따로, 그러니까. 네, 물품 구매 따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수기 이런 거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건 용역비는 순수 인건비고, 그 다음에 자재 공사가 포함된 공사비는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저희가 지금 향동에서는 요 인건비를 지금 같이 넣었어요. 여기다가 저희는 3사항에다가 그 인건비 그 세부 내역은 뭐 관리위원회 정한다 해놓고 규정에다가 그 부분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렌탈비 뭐 이런 비용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보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했는데 요것도 솔직히 저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500만 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인건비 500, 용역 1000, 공사 2000.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구분을 세 분할 해. 물품 구매 얼마? 물품 물품 네. 구매는 한 500 이상 돼야 그러니까 되죠. 500, 물품 구매가 1000, 공사가 2000. 아니 물품 구매 아니고 인건비 500. 네. 그다음에 용역이 있어요. 용역 2000. 용역 1000. 그다음에 공사가 있죠. 자재 자재를 공사. 포함한 2000. 그다음에 자재를 넣으신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 뭐 물품 구매를 따로 물품 넣으신다 구매를 그러면 넣고 물품 구매를 그거 구매만 정하시는 거예요. 물품 구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물품들이 주로 있는지 정수기 외에 또 어떤 물품이 300만 원 이상? 많죠. 뭐 이래서 파라솔을 살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지금 물품 구매라는 것이 현수막 같은 것들은 물품 구매고, 달리다니에서 사는 것들은 다 물품 구매에 쏘가든가 물건만 사는 경우 있잖아요. 예. 네. 물품은 300 정도는 괜찮을까요? 물품 구매사 이제 물품 구매 300, 네. 인건비 500, 용역 있는데 용역 1000, 그다음에 공사가 자재하고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2천?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보셨나요, 그렇게? 이결을 할까요? 네, 이결을 해요? 네. 자, 그러면은 나온 것이 물품 불러주세요. 그대로 할 거니까 조금 더. 물품 구매 300, 인건비 500, 용역 1000, 공사 인건비 포함 자재가 들어가는 공사는 2000. 바로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다. 오케이. 자, 요게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그럼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자, 요게 얘 4번 항목에 하나 더 넣죠. 다 넣네? 그러면 지금 그 물품 구매가 다 들어갔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 더 이상 넣을 필요는 없겠네? 자기 되게 많았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게 여기 밑에 그게 입찰 방법 200, 2000시 수익계약 가능하대요. 이게 아니 요 안에 내용 그 내용이 지침, 그거래요. 사업자 선물 지침이 수익이야기가 작으면은
유창진.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하나 큰 거 넘어갔어요. 자, 32조. 이거 제32조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 등의 변경 1. 제31조에 따라 건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부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 등의 변경의 경우 관리인은 미리 공용 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의 개요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 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고 비용을 포함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반 방법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 부분 수위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기술에 관한 사항 6. 전유 부분의 공용 부분의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기술에 관한 사항 7. 대지 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규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자, 이것도 지금 일반적인 건데, 지금 아까 전에 그 31조에 대한 거를 공사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것들을 공지하고 이런 계획을 작성하고 이런 부분 넣은 건데, 이것도 표준경만 때 그 우리 기술, 그게 그 건축이나 그 이런 기술 파트에서 내용을 넣자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크게 없죠? 웬만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추가할 거나 변경할 거나.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33조. 제33조 관리단의 시정 조치 등 1. 부분 소유자 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부분 소유자 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단은 부분 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부분 소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 부분 기타 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 그 공용 부분 기타 시설물을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의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34조 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1.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규정 2. 관리단 집회의 의사로 제51조 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70조의 관리비, 수선 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 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제72조 제1항의 수선계획서 5. 제79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6. 관리 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7. 제31조, 제32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8. 부분 소유자 명부 9. 그 밖의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2. 부분 소유자 등은 별지 5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증권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열람 부자는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등을 특정하여 요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단 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지금 요거는 일반적인 건데, 요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나중에 요거 관리단이 구성이 되고 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관리인이 돼서 관리인 사무실이 혹시나 만들어지고 하면은 이 문구 때문에 이 내용들을 관리단장이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관리센터에서 뭔 자료를 누가 보자 그러면 관리단장님한테 승인을 받아 단장실에서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이런 폐해가 발생하고 또 중요한 거는 관리인이 2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데 2년에 한 번마다 저희가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근데 바뀌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리 단위 사회는 센터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단 중요 자료 같은 거는 복사본을 관리센터에서 중요부는 관리단, 그러니까 관리단이라고 관리단장실이라든가 관리위원실에 따로 보관함을 놓고 하는 근거를 놓고 거기다 보관할 수 있어요. 네,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 근데 대부분 관리센터에 보관해서 거기서 이제 근거를 갖고 보고 연락할 수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계 도면 같은 거 보관 안 하나요? 예? 설계 도면이나 건축 도면을. 네. 아, 이것도 여기 다 있어요. 관리센터에. 예, 예. 요거 그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예. 예. 뭐 특별한 거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35조 기관 및 임원 등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와 관리 이외의 다음 각호의 기관이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2. 감사 3. 선거관리위원회. 자, 요거는 이제 법적인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임원을 둘 수 있다는 걸 하나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임원이 이제 관리위원회는 당연히 저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 들어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는 거여서,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를 여기다가 임원을 둘 수 있다고만 놓은 상태고, 요거를 이제 실제 둔다 그러면 우리 그 표준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란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거 3번하고 써놓은 거예요. 이 규약에는 선거관리에 안 넣었지만은 요 부분을 내놓은 상태예요. 혹시나 필요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건 넣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넣어놓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있는 겁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36조 직원 및 시설 등 1. 관리단은 관계 경영에 따라 자격을 가진 인력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인과 관리위원, 감사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지 등 관리단의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3. 관리단은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출하여 외부 전문 인력의 상담이나 조언, 지도,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관리인, 관리위원회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단의 직원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제37조 직무교육 등 관리단은 관리인, 관리위원, 감사 및 관리단 직원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이나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원 법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 교육이 있는데 특히 직원 교육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소방 무슨 교육, 전기 무슨 교육 이런 것들 법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거를 옛날에는 어떤 데는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비용을 관리단에서 비용을 대주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데는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 못한다는 데도 있고 아니 관리자 니네가 알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라만 넣은 거예요. 이것도 옵션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38조 사무의 위탁 관리단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을 넣은 겁니다. 제39조 관리 위탁 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제38조에 따라 관리단 사무를 위탁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위탁관리회사 등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업자 등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개경쟁 입찰 및 방법 등은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3. 관리위탁 계약의 해지는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4. 위탁관리업자 등 최초 입주 시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포함하여 기존 계약자와의 수의 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관리위원회 총 구성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위탁관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센터를 얘기하는 거고,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그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당연히 공개 입찰을 해서 뽑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기존 사업자 얘기를 좀 논의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최초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유지하다가 다음 이제 사업자를 뽑을 때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느냐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최초에 지금 시행사하고 계약한 현재 있는 그 계약자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항을 안 넣고 입찰로 가자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쟁이에요. 전쟁이 시작이 돼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이제 잠깐 잡을게요. 물 좀. 헬라고 이런 자식 먹으면서 이럽시다. 저희가 현실을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입주 초잖아요. 입주 초 때, 자, 이제 계약 포기권이 나올 거예요. 계약 포기권이 나오면은 그 계약 포기권 누구한테 갖고 있어요? 의결수를? 시행사가 갖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이 일을 하는데 75% 동의를 거의 80% 동의를 받아야 돼요. 5%는 사표를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저희가 80% 동의를 받는데 시행사의 물건, 개포권을 우리가 못 받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두 번째, 지금 그 개포권이 관리비가 미납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분양이 되면 또 이게 소유자 중에 등기청구에 관리비 미납자가 분명히 나와요. 그 비용을 지금 현재 있는 위탁회사가 그거를 받아서 자기가 그걸 어떤 투자 금액으로 넣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돈을 내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그런 조건을 안 넣는다 그러면은 입찰을 본다면 이 회사는 당연히 이제 자기네 계약이 안 될 거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행사하고 얘기해서 우리한테 그 개포권을 안 줄 거고, 관리비 이제 체납 부분에서 이제 못 낸다고 얘기할 거고, 아니면 자기가 지급한 거에 대한 소송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갈 거고, 즉 우리가 지금 관리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려는 절차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 관리센터가 정말 나쁘다. 자, 회사가 나쁘다. 직원이 나쁘다. 다른 얘기예요. 직원이 나쁜 거는 우리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다음에 직원 교체해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관리위원회 규약 통과되고 관리위원회 다 통과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우선권이 오거든요. 네? 분명히. 지금 여기 보면은
관리위원회 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찬성할 수 있다라고만 넣은 거야. 해야 된다가 있다라고 넣은 거야. 제가 이 문구를 왜 넣냐면은 이거 제가 이 관리 규약 만들어지면 관리회사도 볼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각자 본인이 관리회사라 그러면 기회가 있구나.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관리위원회한테 잘 보여서 내가 수의 계약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더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성이 되면. 그리고 2년 있다가 바꾸면 돼요. 회사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를 전략적으로 좀 가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당장 근데 이 회사가 진짜 뭐 저야 지금 근데 물론 이방도 이것도 좀 해주고 이것도 깔아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좀 뭐 짱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근데 관리회사는 솔직히 제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면서 솔직히 관리위원회가 관리단장이나 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회사가 움직이는 거지 이 사람들은 시킨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개떡같지 않은 이상은 하면 되고 만약 개떡다 그러면 회관을 바꾸면 돼요. 센터장을 바꿔달라고 하면 되고 도저히 안 되면 2년 있다 교체하면 돼요. 그 2년 있다가 기존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할 경우는 이렇게 주택사업법에서 경쟁 입찰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요거 지금 사화 항목을 넣은 이유는 센터 지금 현재 행사에 니네한테 기회를 줄 거니까 니네가 요거 우리가 만들 때까지 잘해라 라는 차원에서 요걸 넣은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전략적인. 네. 그래서 제가 자문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뜻이니까 다른 뜻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나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제 경험상 여태까지 많은 지산을 제가 이걸 하면서 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천천히 우리가 권한을 가져갈 때 그때 변경하면 되고 하면 되니까 저는 제가 자문 입장에서는 이걸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데 요거를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들 이해가 가는데 기약을 만들고 나면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소지를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어떤 얘기? 저 새끼 시행사 쪽이다 이런 얘기. 저 관리단 시행사 쪽이다 이런 얘기 분명히 들리는데 그래서 요게 규약을 요게 만든 분들이 다 동감하고 규약을 만들고 녹화되고 다 우리가 적법하게 했다는 다 한 거니까 그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행사랑 몇 년 계약이 됐나요? 지금 현재 그거는 지금 보통 한 3년 계약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재계약하면은 그때 다시 재계약한 우리가 모든 계약은 지금 시행사 계약은 다 무산이에요. 우리가 관리단이 구성되면 다시 다 재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다. 그래서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관리규약 동의서랑 위임장 사인하지 말라는 분계 서류 중에 집합 건물 관리 계약서를 얘네들이 따로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시행사는 계약서에 관리단이 구성될 때 재계약한다라는 거를 시행사가 이미 내다 내셋하고 계약서를 써놨는데 그거랑 다르게 얘네들이 집합건물 계약서를 개인 소유자한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해주면서 50%가 넘어가면은 얘네는 우리는 개별로 다시 받았는데 그래서 2년 넘게 계속 못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서류 중에 집합건물 관리 계약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야격지 지금 보면 그렇게 팁을 주라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호한 편이에요. 워낙 딴 데가 더 심하기 때문에 되게 양호한 편이고 제가 이런 얘기는 제가 수벨라인을 다음 주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정식으로 돼요. 근데 그게는 지금 여기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소송도 걸려 있고, 지금 위험성이 되게 커요. 근데 그게 비해서 그 관리사에 비해서는 그게는 회의장도 안 빌려주고 이런 회의실도 안 만들어줘요. 그런데 비해서는 우리가 그나마 양호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센터장을 봤을 때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건 알지만은 잔머리가 되게 빠르더라고. 근데 그거를 잘하면 또 일을 또 저만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하기 나름이라는 거지. 네. 멍청하지는 않아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해보면 다른 이제 지식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몰라서 그런 건데 뭐 나쁘지도 않아요. 센터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재빠르고.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목표는 관리단을 어떻게 하든 안전하게 구성하고 나면은 관리단 지표를 땅땅땅 치고 나면은 그때부터 우리 권한이 우리한테 다 오는 거니까 그때 천천히 요리하면 됩니다. 지금 미리 요리할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요 39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시행사 쪽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리단 집회 하시죠. 제5장 관리단 집회 제40조 관리단 집회. 관리단의 사무는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예, 저희는 집회. 예, 요 일반적인 거예요. 예, 넘어가시죠. 제41조 소집 권자 등 1. 관리인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다. 다만 회계자료의 결산 후 집회를 소집한다. 2.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의 청구가 있은 후 일주일 내에 관리인은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2. 관리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3. 감사를 둔 경우 감사가 관리단의 사무를 감사한 후 법령 또는 규약 위반 사항에 관한 보고를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에 관리단이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 관리위원,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관리위원회는 관리단 집회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고 관리단 집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건 여담인데 이거 처음 만들 때 그 변호사들하고 엄청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넣었는데 요거가 경기도 표준규약으로 만들어서 서울 표준규약 할 때도 이걸 다 따라서 했거든요. 그만큼 힘도 있게 얘기한 거고 요거는 이제 법적인 얘기니까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건데 1번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이 문제인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매년 회의인데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예를 들어 이걸 안 넣으면요 무조건 3개월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회계 연도 종료 뭐 3개월 이내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정하지 않을 경우나 날짜가 어떤 관리위원회의 어떤 것들이 일이 있어갖고 도저히 안 되거나 이런 어떤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빈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 사고가 났어요. 그럴 경우 이제 요걸 좀 미루거나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라는 거는 하나 넣는 거죠. 너무 조금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면 근데 이것도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걸 안 넣으면은 무조건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별의별 방법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생긴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하나의 그걸 넣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는 계속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통 관리위원회에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 빨리 우리 그 관리단 집회해야 되잖아요. 우리 규약이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그러네. 근데 우리 단장님이 지금 아파갖고 지금 나오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뭘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게 없으면은 규약대로 안 하면은 관리위원들도 다 이 규약을 어긴다는 얘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부득이라는 면이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하나의 부득이한 면으로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은 거죠. 근데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는 부득이한 면이 전혀 없어 라고 하면 빼도 돼요? 민구 꼭 없다 말이야. 꿈이 나오는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는 어떤 것인지. 여기 보면은 그것이 이게 어디 있죠? 13페이지 4페이지 첫 번째 14페이지 첫 번째 14페이지 지금 첫째 줄에 강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런 일을 했지. 이게 지금 사망에 불구하고 사망에 불구하고 일주일의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 소집 통보를 거치지 아니하면 소집 선고한 구중소유자 관리 허가를 받아서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인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안 될 경우는 법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법원의 허가라는 것은 그냥 네. 어떤 플러스를 넣어줄 어떻게 저희가 이거 지금 현재 규약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요청을 했다. 그 법원에서 뭐 문제 없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그 요게 요 사람들이 집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문이든 뭐든 이제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시면 돼요. 네. 나중에 잡시다. 네. 그다음 소집권 절차에. 제42조 소집 절차 1.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일주일 전에 각 부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 부분 소유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각 부분 소유자에 대한 소집 통지를 가름할 수 있다. 관리단에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2.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의 제출 장소, 제출 기간, 서면의 양식 등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3.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 그 밖에 부분 소유자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4.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방법, 그 밖에 대리 행사에 필요한 사항. 5. 회의 결과의 공고 방법. 2. 제1항의 통지서는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리단의 판단으로 등기부상 명시된 주소지로 발송할 수 있다. 다만 구분 소유자가 사전에 관리단에 다른 주소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한다. 4.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5.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이제 법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크게 나온 얘기를 해볼 만한 거는 딴 데서 나온 얘기 중에 관리단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다 해서 이거를 뭐 톡방으로 포함되냐 이런 건데 이걸 카페로 나중에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는 톡방은 공식적인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톡방은 자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주소지 발송 등기부상 주소지 발송이 있다. 다만 구분 소유자가 사전에 관리단 주소지를 신고할 경우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한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관리센터에서 처음 받을 때 다 받을 건데 처음 집회할 때 알 수 없는 등기부등본으로 등기등본을 해서 보내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등기부등본도 보내고 우편함에도 또 저희가 집회 통지서를 또 사진 찍고하거든요. 이런 작용은 이런 것들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건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소집 절차는 이건 일반적인 법적인 내용이니까 다른 거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의결 정족수. 제43조 의결 정족수 1. 다음 각호의 경우 관리단 집회는 부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한다. 1. 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 2. 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미실시. 3. 그 밖의 관리단 집회에서 정한 사항. 2. 다음 각호의 경우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결의한다. 1.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2. 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 금지의 청구. 3.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구분 소유권 경매의 청구. 4. 법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전유 부분의 인도 청구. 5. 그 밖의 관리단 집회에서 정한 사항. 3. 다음 각호의 경우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 2. 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멸실한 공용 부분의 복구. 3. 법 제15조의 2에 따른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4. 그 밖의 관리단 집회에서 정한 사항.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호 이외의 경우 관리단 집회는